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호흡법을 제고해 드리자면, 기지개 켜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부 호흡과는 달리 숨을 빨아들이는, 기와 다른 게 숨입니다. 기는 숨이라고 하는 우리 명을 살아있는 물질이라서 생자를 붙이죠. 생명. 이런 용어들도 분명하게 규명해서 쓸 수 있어야, 쓸 줄 알아야, 써야만 의견이 소통이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가 소통돼서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다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기지개 호흡은, 그게 흉식 호흡은, 흉부 호흡은 복부 호흡과는 달리 폐 기능을, 폐장이라고 하죠. 폐부의 기능을 최대화하는, 나아가서는 극대화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인체는 이제 후에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지만, 인체에서의 주인은 폐입니다. 폐. 어느 수행단체에서 주인공을 찾아라 하는데, 사실상 이 주인공은, 하늘의 주인은 사주, 곧 천주, 하늘 자체가 주인이지만, 인체에서는, 사람에게서는 인체에서의 주인은 폐입니다. 폐가 모든 장부를 주관, 명령, 지도하고, 또 모든 사고, 이념, 사상, 종교, 철학 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지니는 그 고뇌를 주관해요. 그, 그 제어 기관이 바로 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늘과 내통하는, 소통하는, 또는 인입하는, 그 하늘을 먹는 기관이 다름 아닌 폐라서 그런 것입니다. 허파가 작용하는 것도 이제 후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그 명심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그 그런 제 이론을 이제는 뭐 이러저런 그 이론을 이제 폐하도록 하고, 폐이론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적인 기초 호흡을 하면서 기타 설명해 나가는 것을 또 여러 번과 같이 대화 형식으로 서로 좌담을 하는 형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강의라는 그런 분두석이 또는 그렇게 포장한, 또는 더 심하게는 위장한 그런 내용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또는 경험한 것들을 내놓아서 소통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호흡에 대해서 주요 사안을 이제 숙지해야 되는데, 우선 호흡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생리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체 생리가 구조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 호흡작용은 어디까지나 폐가 하는 겁니다. 아주 극히 자율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심장과 폐는 그 자율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초기의 그 배란 시기의 잉태 과정에서는 심장이 생기면서 그 작용을 뛰는 작용을 심박 운동을 하지만 호흡은 다른 것이 좀 다른 것이어서 그러니까 올챙이가 물 속에서 호흡을 하는 것과 개구리 성충이 되어서 개구리가 되어서 어미가 되어서 물 밖으로 무태서 하는 호흡하고는 별개이듯이 이 인체도 그렇게 태 속에서 하는 호흡과 태 외에서 하는 호흡은 태 속에서 엄마의 그 태장 속에서 하는 호흡은 어디까지나 숨쉬기입니다. 숨을 쉬는 겁니다. 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쉬는 거예요. 인체 그 태아 전체 몸으로 숨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아까 조금 전에 기와 숨이 다르다고 했죠. 숨은 곧 명입니다. 명. 다시 한번 숙지하세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 숨이 들어가서 어, 어, 그 엄마가 산모가 숨을 쉬어서 본인은 폐첨 호흡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명문 호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명문이라는 것은 허리에 있는 기경학적으로 그 허리에 그 위치한 장치된 생명을 빨아들이는 문 또는 이제 그걸 이제 명문이라고 해서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뭐 공기 그 크기를 제 경험으로는 크기를 말하자면 그 공기 밥그릇 있지요. 그 크기만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타는 장면을 직접 체험하겠지만 그렇게 산모는 용문호흡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제 산모하고 이제 옆에 주변에 계신 분은 그렇게 하고 아기들이 뭐 복식을 한다고 하는데 배로 숨을 쉰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그 허리를 당겨서 숨을 빨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4, 5세 내지 7, 8세 된 아이들은 숨을 가쁜 숨을 쉬라면 뜀박질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 숨을 쉬는 것을 보면 흉식을 그러니까 가슴을 벌떡거리면서 벌떡 숨을 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굳이 확인하자면 그런 것인데 사실 이게 구차한 일이죠. 너무 상식적이고 기초적이고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 추정적인 상징적인 뭐 단전호흡인이 하는 이상 향에 치우쳐서 그렇게 이제껏 그렇게 해왔어요. 솔직하지 못하고 또 비과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제는 스마트 시대이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증명되지 않은 증거가 없는 그런 수연성 그 논리는 뒤로 하기로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또 우리가 진도 개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제 호흡을
그냥 평상대로 자연호흡이라고 그러죠. 자율호흡이라고도 하고 그냥 숨을 쉬어보세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어, 왕왕 우리는 남을 탓하고 남의 흉을 잘 보는데 자기 흉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제일 첫째, 내 몸을 볼 줄 알아야 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기를.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떤 행동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또 자기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또 내뱉는가. 말이라는 건 내뱉는 것이라서 이건 뭐 한 번 뱉으면 그 쓸어 담을 수 없는 용서가 참 힘든 것이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도 마구잡이로 우리는 말을 이제 뱉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씹어 뱉는다 뭐 이런 험담을 하는데 자기 의사를 내놓을 때 자기만큼의 것을 내놓는 것이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호흡이 어떤 상태인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그것도 거기에 빠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처음에 잠깐만 보세요. 어떻게 호흡을 하나. 과연 호흡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인가를 잘 파악해 보세요. 아주 냉정하게. 가만히 보면 들이마시긴 하되 내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잘 들으세요. 내놓지 또는 내뱉지 내쉬는 건 아니에요. 쉰다는 말은 들이마신다는 의미입니다. 흡입한다는 뜻이에요. 이 공기를 생명을 들이마신다는 몸속에다 들여넣는다는 이야기지 호흡이 호는 내뱉고 흡은 들여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전적으로도 그냥 호는 불을 호자예요. 이거 또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그림 설명까지 곁들여 가면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으로 폐로 그냥 생물학적인 어, 행위를 솔직하게 자기 몸에서 경험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체험으로 과연 나는 숨을 어떻게 쉬느냐,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를 솔직하게 자기가 판단하세요. 냉정하게. 분명히 이제 요 심장과 폐하고 아주 절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데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이론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숨을 쭉 들여 마셔보세요. 조금만 길게. 자, 들여 마셔보세요. 들여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놓고 내쉰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내쉬세요. 내놓으세요. 그렇게 풍선에서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다시 놓으면 바람이 나가는 그런 형국을 보면 비교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자연 호흡으로 그러니까 흉식 호흡을 지금까지 해오던 따로 배를 뭐 일부러 억지라고 그러죠. 저는 그것을 억지 호흡이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억지로 배를 불려서 뭐 들어 마실 때 배를 불리고 뭐 내쉴 때 들여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전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그것을 푸는데 2달 걸렸다고 그랬죠. 그 배를 절 때 가만 놔두고 배는 알아서 소화기관이므로 배는 소화 업무를 작용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슴만 가지고 이 호흡하는 일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때 덩달아서 뱃속에서 특히 이제 소장과 대장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폐와 대장은
같은 장부이면서 그러니까 폐가 음장부라면 대장은 양장부고 또 심장이 음장부라면 소장은 양장부예요. 그리고 또 심장에서 피를 주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그 기관이라면 소장은 그 혈액은 이제 그 몸속을 전부 돌잖아요. 그때에 그 혈액에서 나오는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심혈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기화로 전환시켜서 소장에서 마음을 냅니다. 그걸 소름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가 하면 폐와 대장의 연관작용은 폐에서는 외기를 끌어들여 그 생명을 끌어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 사실은 기뿐이 아니고 공까지도 들어있는 것이죠.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심장에 있는 혈액에다가 생명을 그러니까 공기를 이제 그러니까 생명을 주입시켜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 생명이 깃든 그 혈액을 대장에서 기화해서 또 그 몸에다가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점점 중급 과정 또는 고급 과정에서 점점 본인이 이제 각자가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초보자라도 점점 그것을 자기가 몸으로 이걸 몸소라고 합니다. 몸소 체득할 것입니다. 자, 필연하고 숨을 그냥 길게 들여 마시세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공기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떠 넣는 그릇, 용기를 공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비어 있는 그 그릇 기자를 쓰는 게 아니고 빌공자에 그릇 기자를 쓰는 게 아니고 공기 말 그대로 우리 허공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공기를 소위 밥이라고 합니다. 공기밥이라 하고 쌀밥은 뭐 밀쌀이니 보리쌀이니 하듯이 모든 그러니까 곡식이죠. 곡식을 쌀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이 공기밥을 최대한 많이 들여 마시는 것에 목표를 둬야 돼요. 목표를 둬야 돼요. 어떻게든지 최대한 많이 들여 마시는데 첫 걸음부터 무리하면 부담이 되고 또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서서히 그 폐 기능을 점점 향상시키는 데 주안해야 될 것입니다. 숨을 들여 마시되 세세요. 술을 셀 때 1초 단위로 1초 간격으로 술을 세어가면서 숨을 들여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지구촌 시간과 우리는 지구촌 생명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분, 시, 뭐 날, 월, 연 이런 그 시간을 잘 우리한테 맞춰서 생활에 적용하면 아주 딱 들어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초기에는 10초 정도만 들이마시고 더 무리하지 말고 그냥 내놓으세요. 탁 놓으세요. 풀어놓으세요. 풍선을 놓듯이 입으로 바람을 넣고 탁 놓으면 그냥 저절로 그 기압 차에 의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몸에 약간의 열이 생기면서 뭔가가 힘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어떤 시간이냐 하면 세월이 약인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 흡입 시간을, 그러니까 호흡 시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10초에서 11초, 1초 단위로, 또 12초, 15초 이런 식으로, 20초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1, 2초 단위로 그렇게 늘려나가지만 점점 이제 폐가 자기 기능을 되찾으면 뭐 상당 정도 며칠 사이에 상당 정도 이제 그 흡입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호흡 기능이 살아나면 되살아나면 그렇게 이걸 소생호흡이라고 하는데 소생하게 되면 자기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던 기능을 점점 이제 잠재 기능을 또는 잠재 의식을까지 살려내는 그런 그 효과를 체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그 이론 설명을 하면서 할 때 그렇게 호흡 숨을 자꾸 길게 들여 마시면서 들으세요. 또 직접 해보세요. 자꾸. 다음 시간쯤에는 명문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일러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지개를 켜는 데는 심호흡이 목적입니다. 요령입니다. 주요 사안인데 깊은 호흡이라고 그러죠. 심호흡이 어떻게 하면 깊게 그러니까 폐호흡에서 피부호흡으로 피부호흡에서 골수호흡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시간과 과정과 또 효과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해서 또 그것이 몸소 체험되는 체득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뇌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 저도 초보의 심정으로 그렇게 점점점 해나갈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을 이렇게 미미하게 하지만 점점 자기 몸에서 또는 우리 인간 생명이 지닌 그런 본연의 기질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자기 개발하는데 엄청난 이제 상상 이상의 효과를 이제 경험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